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 성장 모형 중에서 솔로우 모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우 성장 모형은요 아시겠지만 성장 이론과 관련해서 성장 모형이 우리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외생적 성장 모형이다 해가지고 외생적인 성장 모형, 대표적인 게 솔로우 모형 이렇게 되고요. 자, 솔로우 모형은요 아시겠지만 노동과 자본이 생산의 견인차 역할을 해요. 기술도 들어가고. 근데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합니다. 요거 그림 기억나십니까? 여기 1인당 자본이고 1인당 소득인데 요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Y는 FK 이렇게 쓰는데 흔히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가 요 루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뭐냐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자본의 한계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인당 자본이라 해도 되고 그냥 자본이라 해도 됩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합니다. 체감. 이렇게. 자,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1인당 자본 수준이 낮은 국가와 높은 국가를 비교해 보시면 낮은 국가는 좀 성장 속도가 빠르고요.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는 성장 속도가 또 느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에 의해서 후진국은 선진국을 따라잡는 그런 효과가 발생해요. 그걸 우리가 따라잡기 효과다. 아니면 수렴 현상이라고 합니다. 컨버전스. 아니면 캐치업이다 해서 추격가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서 이런 따라잡기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국가는 더욱더 빨리 성장하고 뒤따르는 국가는 계속 뒤처지는 격차가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외생적 성장 모형인 솔로우 모형에서는요 뭔가 따라잡기 현상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한 게 내생적 경제 성장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휴먼 캐피털, 인적 자본론 이렇게 아니면 우리 지식 이런 거 있죠? 지식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경제 성장의 원천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으니 그게 바로 내생적 성장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잡기 현상이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 따라잡기 현상은 실제로 보면은 비슷한 국가를 갖춘 조건부 수렴 가설이라 합니다. 뭔가 경제 체제라던가 조건부 수렴 가설, 경제 체제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비슷할 때 이런 따라잡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차차 우리가 이제 그 균제 상태 볼 건데 우선 1번 문제는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요 저축을 증가했어요. 이게 자본이 축적하는 거지. 근데 이게 지속적인 성장을 초래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한계에 부닥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잘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계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우 모형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요 그림의 요 생산함수가 되겠죠? 요거 이제 원천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렇게 노동과 자본에 대한 이렇게 루트 속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L의 2분의 1승, K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솔로우 모형은 계산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좀 여기 문제 많이 있어요. 반복해서 체크해 두도록 하세요. 근데 이게 좀 연습이 좀 돼야 되고 이게 좀 쉽진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거를요 다 양쪽에 1인당으로 표현하려고 L로 이렇게 나눌게요. L로 나누면 L의 2분의 1승, L의 2분의 1승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인당으로 표현한 게 이 소문자가 1인당으로 표현하는 거야. 소문자 Y, 얘와 얘는 지워지고 얘는 어떻게 돼? 소문자 K, 소문자 K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인당으로 표현을 하고 1인당 생산함수가 이렇게 루트 K 이렇게 돼 있어요. 2분의 1승이 루트 K죠. 여기서 이제 자본이 얼마나 필요로 한가 하는 자본의 필요를 나타내는 게 요겁니다. N 플러스 감가상각 기술진보 K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본이 축적되는 게 여기야. S 요거 FK 이렇게도 쓸 거예요. FK 1인당 자본에 대한 함수. 자, 그래서 요거 SFK 이렇게 이제 많이 쓰게 되죠. 아니면 S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제가 기본 강의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게 1인당 국민소득 중에서 얼마만큼 저축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자본에 대한 공급의 느낌이야, 공급. 이만큼이 공급하고요. 이게 자본에 대한 수요 느낌이야, 필요, 니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사람이 많아지면 뭔가 자본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감가상각률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 진보가 되면 소프트웨어 다시 막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자본에 대한 니즈,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기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균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보다 좀 작은 영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작은 K0를 할까요? K0일 때는 자본에 대한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커.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 1인당 자본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이 이렇게 축적돼서 증가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반대로 여기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보면 색깔을 빨강으로 할까? 여기 1인당 자본이 0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공급보다 니즈가 많으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야. 약간 느낌의 공급을 중시 여기는 측면도 있게 되는 겁니다. 얘가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요게 더 이상 자본이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요 상태를 우리가 균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균제 상태가 되고 여기에 대응되는 Y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1인당 소득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가 Y 스타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차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감소하다가 얘도 이제 더 이상 이게 증가하다 멈춰요. 그럼 얘도 더 이상 증가하는 정도가 멈추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자, 여기 2번 문제에서는 지금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인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자,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 스톡 값을 구하세요 하면 얘가 제로가 되는 상태인데 얘는 SFK 빼기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기술 진보율, K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제시된 정보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축률이 0.2가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여러분들 이건 계산하세요. 0.2가 됩니다. 요 생산함수는 이렇게 있잖아. 루트 속에 들어가 있네. 루트로 넣을게요. 루트 K 이렇게. 자, 그리고 감가상각률이 0.1 인구 증가율과 기술 진보율은 다 빵, 기술 진보율 빵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자, 따라서 0.2에다가 루트 K는 자, 이게 마이너스니까 전리 넘어가면 되겠죠? 0.1에다가 K
이렇게 됩니다. 10을 집어넣으면 2 루트 K는 K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 푸시면 돼. 어떻게 풀면 돼요? 제곱해서 푸시면 될 거예요. 제곱하면 4K, 이거는 K제곱. 예, 이게 복잡하진 않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K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K는 0은 되지 않을 테니까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톡의 값은 얼마입니까? 4다 요거. 가장 요게 기본적인 문제니까 잘 좀 체크해 주시죠. 다음 문제 한번 풀면서 스토리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솔로우 단순 경제성장 모형에서 총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어.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생산함수 1인당으로 바꿀게요. 그럼 2는 남아 있고요. 양쪽에다 LL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루트 K 이렇게 된다니까. 루트 0.5가 2분의 1이 루트 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진 경우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구해야 되냐면 1인당 자본을 구하고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이니까 한번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1인당 자본이 있고요. 1인당 생산함수 Y는 2 루트 K 이렇게 됐죠. 그 다음 S 하면 어떻게 되겠어? S, Y 이렇게 쓸게요. S, 2 루트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N 플러스 감가상각률 플러스 G, K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균제 상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여기 주어진 값들 대입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산함수는 그대로 있고 민간 부분만 있는 폐쇄 경제이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은 0이다. 이게 n이 빵이라는 거예요. 저축함수는 0점이다. 이게 뭐야? 저축률 나타내는 거죠. 스몰 s라고 할게. 얘가 0.2. 각 기관의 저축과 투자는 일치한다. 원래 이제 이런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야. 이게 자본에 대한 저축과 자본에 대한 니즈, 투자. 그게 똑같아지는 거고요. 감가상각률은 0.1이다. 델타라고 쓸게요. 0.1. 기술진보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점을 찾는데 요거 얼마라고요? 요거 0.2. 오케이? 인구 증가율 얼마라고 했습니까? 예, 빵. 감가상각률 0.1. 0.1. 얘는 아무 얘기 없으니까 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식을 써볼게. 여기서는 1인당 자본의 균제 상태는 델타 K는 요거 S 0.2에다가 2 루트 K 이렇게 빼기. 네, 잘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요거 0.1, 0.1 K 이렇게 됩니다. 얘가 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푸시는 거야. 요거 푸시는 거야. 아까랑 비슷하네. 0.4 해가지고 제곱해가지고 날라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K 값을 찾으면요. K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앞에 2가 있어서 1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6이야. 그럼 지금 뭘 물어봤냐면 여기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니까 요걸 물어본 거야. 그럼 얘를 여기다 쭉 대입해서 여기 대입하는 거죠. 점점점점점.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요 y 값은 2에다가 루트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4, 4, 16, 4, 2, 8 해서 8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문제니까 좀 잘 체크해 주세요.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 그리고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득 그거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 계속 얘기해요. 우리는 Y는 루트 K,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산함수가 되고요.
저축률은 12%이고 그냥 10이라고 해도 돼. 근데 만약에 그러면 0.12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인구 증가율은 1%니까 0.01. 감가상각률은 2%니까 0.0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그림 떠오르시면서 요거 가번 한번 볼까요? 가번.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산출량을 구하세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을 구해야죠. S, Y라고 쓸게. 빼기 N 플러스 감가상각률, 기술진보율, K는 빵, 요거를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것들을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야. 얘가 0.12 집어넣고 Y 요거 집어넣고 오케이? N 집어넣고 감가상각률 집어넣고 기술진보가 없는 뭐 이거면 G는 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S가 0.12 Y가 루트 K 똑같습니다. 이거 아예 이쪽으로 보낼까요? 그러면 0.01 플러스 0.02 K 이거를 푸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앞에 거랑. 자, 그러면 K가 얼마가 나옵니까? 하면 1인당 균제 상태에서 K는 요거 풀어보세요. 1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1인당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인당 산출량은 저 위에 얘가 루트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1인당 균제 상태에서 자본량을 대입하게 되면 루트 16 해서 4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4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거 기억나십니까? 요거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오리지널 생산함수는 어떻게 써요? Y는 L의 2분의 1, K의 2분의 1. 이거 보이셔야 돼. 양쪽에다 LL 나누면 K의 2분의 1씩이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고민해 보시면 이게 뭐야?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이 생산함수가 어떤 생산함수냐면 CD 생산함수야. 자, 그러면 노동과 자본 위에 나와 있는 지수 있잖아요. 알파, 베타 이거 그게 바로 뭐야? 탄력성이면서 분배율이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생산함수 다시 한번 해볼게요. L의 알파, K의 1-알파라면 지금 이거는 1차 동차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파는 노동의 분배율이 된다고. 1-알파는 자본의 분배율이야. 이해 가시죠? 분배목. 그러면 알파가 2분의 1이면 노동의 분배목과 자본의 분배목 2분의 1, 2분의 1로 똑같다. 이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가번하고 나번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답은 볼게요. 균제 상태에서 황금률이 달성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황금률은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K 있잖아요. 여기 K 붙어 있는 요거. 요게 바로 황금률의 저축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요 K 위에 붙어 있는 2분의 1이 그러니까 2분의 1인 50%가 황금률의 균제 상태에서의 황금률이 됩니다. 골든 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골든 룰의 1인당 골든 룰 해서 G라고만 쓸게요. GR 이렇게도 쓰고 이게 이제 뭡니까? 라고 하면요. 황금률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게 가장 좋은가? 라고 하면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장을 합니까? 왜 성장을 해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 어떻게 행복합니까? 소비를 많이 해야지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황금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50%를 저축해야 되거든?
이제 저축률이 지금 현재 얼마야? 12% 이렇게 되니까 황금률이 달성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 해설에는 어떻게 하냐면 1인당 자본의 황금률 뒤에서 다시 계산할 건데 요거는 1인당 소비가 극대되려면 1인당 자본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 여기에서 결정되거든요. 실제 계산해봤어. 계산해보니까 막 거기 뭐 약간 복잡하게 나와요. 근데 현재 자본량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황금률이 달성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 그냥 답이 맞냐 틀리냐만 본다. 1인당 황금률 하에서의 1인당 자본량을 구하세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50%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거는 너무 작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 정도 정리하시죠? 다음 볼게요. 5번. 자, 솔로우 경제 성장 모형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1번 볼까요?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면 요거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게 솔로우의 모형인데 요렇게 있어요. Y 그리고 요렇게 저축 있어요. SY 또 SFK 이렇게 해도 되고 좀 익숙하게 멋있게 하려면 SFK라고 쓰는 게 더 좋긴 해요. 근데 Y로 해도 되고 지금 상태가 요게 이렇게 있어. 인구 증가율 N0, K 이렇게요. 그러니까 N0만 있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률, 기술진보 있는데 그건 우선 빼고 요거만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낮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되면 균제 상태에서 여기가 되고 여기가 1인당 소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인구 증가율이 낮아졌다? 그러면 N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인구 증가율 N이 하락하면 여러분 이게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인구 증가율 얘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N1 K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가 균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균제 상태에서 가만히 보면 1인당 자본은 증가하고 1인당 소득도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은 장기적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얘가 이렇게 증가하고 얘도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1인당 인구가 떨어지는 대신 국민소득 자체가 1인당이기 때문에 L이 이제 밑에 떨어지니까 이게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날려요. 오, 거의 다 날라갔네. 관건이 니은에 달려 있습니다. 니은. 자, 저축률이 0.2에서 0.3으로 높아질 때, 여러분, 저축률이 높아질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저축률이 높아지면요, 여기 그래프에서 S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얘가 Y잖아요. 근데 S가 이렇게 있어. S0, Y, 이렇게. 아니면 S0, FK. 근데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S1, Y,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저축 수준이 올라갔어. 저축률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제 상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럼 1인당 자본과 1인당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1인당 여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인당 소득 수준도 올라갑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 이렇게 저축률이 올라갔다. 그러면 1인당 자본은 증가하고 1인당 소득도 증가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쭉 증가하다가 증가율은 제로가 돼요. 왜요? 여러분, 여기에서 균제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균제 상태에서는 증가율이 제로가 된다고. 균제 상태에서 요 델타 K는 제로이므로 이렇게 그러니까 K분의 델타 K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제로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1인당 소득은 올라가지만 균제 상태에서는 델타 Y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균제 상태라는 게 뭐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균제 상태라는 것은 더 이상 장기 균형 상태야. 내 몸이 뚱뚱해지지도 않고 빼빼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바로 균제 상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자주 출제되는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다. 그럼 이게 바로 성장률이야. Y분의 델타 Y. 이게 성장률인데 이거는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성장률 자체는 저축률이 올라가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축을 증가시키면 1인당 소득 수준은 올라갑니다. 얘 증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얘를 증가시키는, 그래서 1인당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 해서 수준 효과는 있다. 요 유명한 표현이야. 수준 효과는 있으나.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장률 효과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좀 잘 보시고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균제 상태에서는 경제 성장률 자체는 똑같이 이전과 같이 제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1인당 자본. 그러니까 답은 그냥 니은이 틀렸으니까 디귿 리을이 맞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으니까 디귿 볼게요. 1인당 자본 수독이 균제 상태보다 낮은 수준에서 균제 상태로 접근함에 따라서, 여러분 1인당 자본이 지금 균제 상태가 요 저축률 대기 요걸로 할까? 여기가 균제 상태잖아. 근데 그거보다 만약에 균제 상태가 낮은 상황에서는 1인당 자본이 증가하면 이걸 따라서 1인당 소득도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속도는 점차 한계 생산이 체감하니까 작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소득을 모두 저축하고 노동소득을 모두 소비한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황금률이야.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과 자본으로 소득이 생기잖아. 거기서 우리 지금만 소비하고 미래는 굶어 죽는 게 아니잖아. 미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하면은요. 노동으로 번 소득은 다 소비를 하고요. 일부는 자본소득으로 해서 저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다 할게요. Y가 만약에 K에 2분의 1이 있어. 그럼 요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Y가 노동의 2분의 1, 0.5, K의 2분의 1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과 관련한 분배 몫이 50%거든. 이거는 저축을 하고요. 노동과 관련된 소득 50%는 소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체크하시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6번 문제가 있는데, 솔로 경제 성장 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어. 요거 보이십니까? 2 K의 2분의 1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감가상각률이 있고 인구 증가율과 기술 진보율이 뭐 있고 할 때 1인당 소비의 황금률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소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생산함수 다시 한번 풀어볼게. 거기 해설에는 직접 풀었어요. 우리 기본서 거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본서 다시 보시면 여기가 Y야. 그래서 FK.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인구 증가율 플러스 감가상각률, 기술 진보는 뭐 따로 없다고 할게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이 차이, 여기서 이제 균제 상태에선 저축 얼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 차이가 가장 벌어질 때가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 상태입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여기 점 있잖아요. 여기 점에서 접선의 기울. 이게 MPK야. MPK. 오케이? 여기 접선의 기울기 이게 뭡니까 하면 요거는 요거 미분한 거니까 M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MPK고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1인당 여기 관련해서 저축은 이만큼이 바로 환급률의 저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때 1인당 자본이 환급률 상태고,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만큼이 저축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은 저축을 하고요. 저축. 여기까지가 전체 소득이잖아. 점점점점점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만큼이 전체 1인당 소득이 되는 거야. 이 소득 전체 중에서 이렇게 높이가 이만큼 저축하고 소비는 얼만큼 합니까? 라고 하면은 색깔을 뭘로 할까요? 이걸로 합시다. 이만큼이 바로 소비를 하는 거야. 소비. 이렇게 전체 번 거에서 이만큼 저축하고 남은 거 소비하는 건데, 이때 소비가 가장 커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직접 이렇게 구해야 돼. MPK 구해서 거기 해설을 한번 참고로 보세요. MPK 구해서 요거랑 같은 거 찾아야 돼.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이렇게. 근데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객관식이잖아. 주관식에서는 직접 계산해야 되는데, 자, 우리 객관식에서는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거 1인당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L로 다 나눴을 때 저렇게 K 위에 2분의 1승이 남는 거지. 그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하면 저축을 50% 하는 게 환급률이야. 이게 저축하는 크기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50% 우리 노동소득은 다 소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소비를 하게 되는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1인당 소비의 환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1인당 소득을 구합니다. 이거를 구해요. 이걸 구하고 이거에 얼마? 50%를 소비하면 됩니다. 이거에 50%를 소비하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럼 얘 어떻게 구해? 얘는 우리 앞에서 계속 했잖아. 이 균제 상태에서 이거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델타 K가 우선 제로가 되는 그거를 찾아내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제로 해보시면 1인당 소득 자체가 거기 보시면은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이기 때문에 절반만큼 소비를 하자 해가지고 50% O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둘 다 보세요. 요거 두 개 같을 때 1인당 환급률 요거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1인당 소득 되면 절반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 보시죠. 다음 페이지에 그림 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 잘 그려놨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자,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성장 모형에서 1인당 생산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볼게. 여기 보시면 환급률 수준이 있는데 환급률 수준의 저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환급률 수준의 저축률은 골든 룰이 되는 저축률은 저기 있는 것처럼 0.2가 환급률 수준에서 저축입니다. 지금 현재 저축률은 뭐야? 0.4잖아. 그럼 지금보다 골든 룰 상황보다 지금의 상황이 과다한 저축입니까? 과소입니까? 더 많잖아. 과다. 이렇게 해야죠. 기억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 맞지? 환급률을 달성하는 저축률은 얼마다? 0.2다. 그냥 계산 안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계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다가 직접 뭐 이렇게 계산하려고 노력을 해놨는데 참고로 보세요. 다음, 디귿. 인구 증가율이 증가하면 자, 환급률 수준의 1인당 자본량도 증가한다. 환급률 수준의 자본량 자체 이거요. 환급률 자체는 우리 거기다 직접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요.
인구 증가율,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 네, 여기 볼게요. 황금률 상태에서는 다시 황금률이 뭐라고? 골든룰이 1인당 소비가 소문자로 씁니다. 소비 스몰 c로 이렇게 써요. 극대되는 점을 찾아요. 맥스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 자본량 요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PK와 그림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위에 그림도 참고로 보시면 돼. 인구 증가율 K 기술 진보율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구 증가율이 올라갔어요. 여기 디귿 인구 증가율이 올라갔어. 그럼 얘네들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얘도 올라가야 되잖아. 이해 가시죠? 언제 얘가 올라갈까요? 그치, 1인당 자본량 자체가 줄어들어야지 얘가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아예 한계 생산이 체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체감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체감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커지려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 계산하려고 하기보다도 그냥 계산 안 하면서 우리가 사실 답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지. 여기 같이 보시면 감가상각률입니다. 감가상각이 올라가면 인구 증가율 올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본량 감소한다. 오케이. 그래서 리을은 맞는 거예요. 니은하고 리을이 같이 맞는 표현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8번. 자, 인구 증가와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황금률의 균제 상태가 달성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인구 증가가 없대, 기술 진보가 없대. 그러면 N과 그리고 요거 G는 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황금률이라는 것은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 건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가 1인당 소득이잖아. Y는 FK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얘가 1인당 자본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이게 N과 델타와 G K 이거에서 N과 G가 빵입니다. N과 G가 빵이므로 자 여기서는 델타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델타 K야 다. 그랬을 때 이거 두 개가 같아지는 점을 찾는 거지. 여기가 되겠네.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요 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얘는 1인당 자본의 한계 생산이고 얘는 얼마다? 여기 델타, 여기 델타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MPK 얘가 델타랑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시면 자본의 한계 생산이 감가상각률과 같을 때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밑에 그림 잘 그려놨으니까 한번 체크해서 봐주세요. 자, 이거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매년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의 10문제 가까이 된 거야. 최근 10년간 계속 나온 거예요. 자, 9번 볼게. 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어. 언제나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똑같이 과거를 재탕하니까 이렇게 해놨죠. 2, K, 2분의 1승 이렇게 해놨고 저축률은 30%. 우리 했네. S는 0.3. 감가상각률은 25%, 0.25. 인구 증가율은 5%, 0.05. 균제, 이거는 뭐 간단한 거네.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생산량, 1인당 자본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델타, 얘가 빵. S, FK, Y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 기술 진보율, 이렇게 K. 대입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요 S 얼마야? S, 그러니까 빵은
S가 0.3, Y 마이너스 인구 증가율 0.05 플러스 감가상각률 0.25 K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K 값이 4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루트 2. 그래서 2, 4 해가지고 4,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간평 요거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출 예상 문제 몇 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볍게 힌트만 봅시다. 경제 성장에 관한 헤로트 도마, 뭐 이거는 안 하셔도 돼. 헤로트 도마는 케인즈를 설명하는 건데 예전엔 좀 나왔다가 내생적 성장 모형을 배우면서 요즘은 다 이제 교과서에서 폐기 처분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솔로 모형 이전에 세상을 이제 지배했던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케인즈의 어떤 모형을 나타내는 성장 모형입니다. 솔로 성장 모형은 이제 우리가 신고전학파 성장 모형 이렇게 해서 약간 케인즈와 고전학파의 특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차이는 뭐냐면 얘는 생산함수가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이거를 가정해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면 등량 곡선이 L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과 K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신고전학파 생산함수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야. CD 생산함수야. 노동과 자본이 L과 K가 대체가 가능하죠. 대체 탄력성이 1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니요, 달러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콥더글라스 이거는 솔로 모형만 해당한다. 그래서 공통점을 찾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야. 그리고 거기 보시면 니은에 매기당 인구 증가율과 자본 증가율은 거기 보시면 외생적으로 일정하다. 솔로 모형과는 이게 공통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솔로 모형에서는 이게 성립하지만 헤로트 도마 모형에서 근데 헤로트 도마까지는 가기가 그래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자, 그리고 D급 볼게요. 저축률은 일정한 반면에 사전적인 투자와 사후적인 투자가 돼서 균형이 유지가 된다. 뭐 균형 상태가 될 땐 여기가 같아지게 되는 것이고 완전 고용 성장률일 때는 이게 다 같게 된다. 뭐 그런 정도인데 참고로 보세요. 좀 부담되면 넘어가셔도 돼. 근데 왜 놔뒀냐면 헤로트 도마 이 말이 나올까봐 살짝 했습니다. 다음 2번. 경제성장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가번 볼까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솔로 모형에서는 일회적인 기술 진보는 여러분 기술 진보가 발생하게 되면 솔로 모형에서요. 얘가 생산함수 아니겠습니까? 생산함수. 근데 아시겠지만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다시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진보는 Y를 상방으로 이동시켜요. 생산함수가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회적인 기술 진보가 되면 처음에 1인당 소득 수준은 올라가. 여러분들 잠깐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능력치가 올라가. 근데 기술 진보가 계속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멈춘다니까?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해서 얘가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긴 올라가. 여기서부터 1인당 자본은 올라가고 1인당 소득은 올라가는데 일회적인 기술 진보는 더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쭉 이제 점차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야? 1인당 소득 수준 자체는 얘는 균제 상태에서는 제로잖아. 그러니까 균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얘가 일시적으로 잠깐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멈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평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지금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시험에 합격해. 그럼 반짝 와 신나 이렇게 해요. 올라가는데 이제 간평사로 살다 보면 또 똑같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생활 환경이 달라지고 그런 균제 상태가 되지만 익숙해진다고. 수험생일 때 하루하루 빡세게 사는 거 간평사 돼서도 하루하루 빡세게 살고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수준은 올라갔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일회적인 기술 진보는요, 이게 성장률 효과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장률까지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주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떨 경우에 성장률이 지속적인 성장률이 이루어집니까? 하면요, 우리 기본서 거기 책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일회적인 이러면 안 되고 지속적인 이 말을 쓰게 돼요. 지속적인 기술 진보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오케이? 다음. 자, 솔로 모형에서 1인당 소득 수준이 수렴한다라는 것은 왜? 그렇죠. 자본의 수학 체감, 수학의 한계 수학이 체감하는 법칙 때문에 그렇다. 맞죠? 자, 그 뒤에 로머는 기술 진보를 모형화 시켜서 내생화시킨 성장 모형을 제시하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AK 모형입니다. 요거 한계 생산 어떻게 돼?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A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술 진보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다가 기술 진보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더 큰 기술 진보가 와야 돼. 더 큰 기술 진보가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계속 이루어져야지 경제 성장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달아 맞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다음 볼까요? 자, 3번. 솔로 성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본 투입이 증가할 때 경제는 아니요. 지속적으로 자본 투입한다라고 해서 지속적인 게 아니라 이게 자본의 증가율은 제로가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1인당 소득의 증가율도 다 제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저축률이 상승하면 정상 상태의 1인당 자본은 증가한다. 여러분, 1인당 자본은 증가한다. 이 K는 증가하지. 증가율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축률이 상승하면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 거야. 속도가 70km로 이렇게 달리다가 70km로 시속 달리다가 엑셀을 붕 밟아. 그럼 어떻게 돼? 붕 해서 올라가다가 이게 70, 80 이렇게 올라가다가 90km로 갔어. 그 다음 이제 90km에서 그냥 계속 유지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쭉 일정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증가율이잖아. 여기서부터 이 증가율은 변화가 없다니까. 얘는 빵이라니까. 근데 여기서가 이제 잠깐 증가율이 0보다 크고 다시 이 상태가 되면 증가율은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정도. 근데 이 1인당 자본량 자체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자본의 투입이 증가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 일정이 아니라 솔로 모형에서는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인구 증가율이 상승하면 이 기울기 커지는 거죠. 1인당 자본은 떨어집니다. 기억나시죠? 복습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1인당 자본이 이렇게 Y는 FK 요거 SFK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인구 증가율이 이렇게 있다니까 N0 플러스 감가상각 기술 진보 K 이렇게 있다가 얘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색깔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가 N1 더하기 감가상각 기술 진보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얘도 밑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5번 정상 상태에서는 소득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과 동일하게 된다. 여러분, 정상 상태가 되면은요, 거기 보시면 뭐 거의 해설 그림도 이렇게 쭉 나타냈는데 소득 증가율 자체가 있잖아요. 소득의 증가율 정상 상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소득이 정상 상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소득이 얼마나 소득의 증가율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공간이 좀 이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소득의 증가율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가 소득의 증가율은 이렇게 y분의 델타 y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소득의 증가율.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있죠? 자, 그리고 소득의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과 동일하다. 우리가 요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요것도 맞다고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균제 상태가 되면 소득이 증가하는 거랑 그리고 자본이 증가하는 거랑 노동이 증가하는 거랑 이게 다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노동의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다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요게 성립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1인당 소득은 요걸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거 1인당으로 바꿔서 지금 증가율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 그치? 곱하기는 더하기로 되고 나누기는 빼기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여기 소득의 증가율 빼기 인구 증가율 이런 꼴이 돼. 그러니까 얘랑 제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빵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이 맞는 걸로 해주세요. 다음 한번 볼게요. 요것도 여기다 이제 뭐가 더 들어가면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맞는 걸로 해주세요. 다음 볼게요. 4번. 경제성장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내생적 성장 모형은 뒤에 다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솔로 모형 이거요. 솔로 모형에 따르면 정상 상태에서는요. 1인당 소득 수준은 1인당 소득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구 증가율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인당 소득 수준이잖아. 자, 다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인당 소득의 증가율 이거는 요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언제나 소득 수준이냐 소득의 증가율이냐 이거 증가율이야 이거는 소득의 증가율. 근데 바로 앞에 보면 1인당 소득 수준은 이렇게 했잖아. 얘는 뭐랑 같다고요? 이거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요게 이거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가 이제 뭐야? 얘가 인구 증가율이라니까. 인구 증가율.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득 수준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소득의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본 것처럼 우리 요거 그래프도 다시 한번 봤어요. 1인당 소득 수준은 요거는 뭐냐면 1인당 소득이야. 자, 다시 요거는 그냥 전체 소득의 증가율이고요. 표현을 잘 보세요. 그냥 소득의 증가율이고 얘는 소문자니까 1인당 뭐 자꾸 표현이 다양해가지고 헷갈릴 수는 있어요.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이고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1인당 소득은 그냥 이거야. Y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인당 소득 그냥 수준입니다. 수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Y가 있고 저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있고 인구 증가율 했을 때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 번 그림을 그렸네. 얘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균제 상태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위에 해당하는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얘가 이쪽으로 떨어진다. 이래야죠. 무관한 게 아닙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네. 다음 4번에 신고전업화 성장 모형이 솔로 모형이고요. 솔로 모형에서 자본 축적의 황금률이란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 상태, 정상 상태랑 균제 상태랑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자, 솔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로 이제 말 문제 많이 넣어놨는데 한계 생산 체감 지속적인 이거 같이 연결시켜 달라고 그랬습니다. 기술 진보가 일회적인 이러면 안 돼. 지속적인. 자본의 감가상각률의 증가는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증가율이잖아.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은 다시 델타 K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거잖아요. 얘는 빵이라니까 빵.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은 1인당 소득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다음 4번. 생산함수는 자본과 노동에 대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주로 1차 동차 이렇게 얘기하죠. 1차 동차. 이 생산함수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생산함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 L의 2분의 1승, K의 2분의 1승. 자, 그러면 요거 알파, 베타 같이 더하잖아. 알파, 베타 더하면 1. 이게 1차 동차. 그리고 더해서 1이면 1차 동차는 언제나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축률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저축률은 밖에서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외생적 경제성장 이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괜찮은데 한번 내용 좀 볼게요. 정상 상태에 있던 경제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솔로 모형을 이용해서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지진으로 생산시설이 파괴됐지만 이 지진 때문에 생산시설이 파괴됐으니까 K가 내려앉았어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구는 그대로인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동시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1인당 자본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한다니까? L분의 K에서 다시 보시면 K가 떨어졌어. 얘는 그대로인데. 이해가시죠? 만약에 L도 같은 비율로 떨어지거나 L이 더 크게 떨어지면 이게 올라갈 수 있잖아. 근데 얘만 떨어진 거야. 인구는 그대로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솔로 모형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지금 현재 균제 상태였어. 요렇게. 자, Y는 FK, 얘는 SFK, 얘는 뭐 인구 증가율에다가 감가상각률에다가 한 가지 색깔로 할게요. 그 다음 기술 진보율에 K 이렇게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균제 상태니까 여기에서 지금 1인당 균제 상태에서 달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소득은 여기에 대응되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A점, 우리 이거 해설에는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A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원래 균제 상태였는데 생산 시설만 파괴가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야. 이렇게. 거기 보시면 원래 여기 균제 상태였었는데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K1이 되고 충격 때문에 균형 상태가 깨지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충격이 됐건 시험에 떨어지는 충격이 발생했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 그다음 다시 안정을 찾잖아.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점점점점 보시면 이 균제 상태 찾아가는 과정이지. 여기 보세요. 1인당 자본이 얘가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충격적이 갔다가 다시 서서히 균제 상태 수준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잖아. 사람은 안 다쳤어. 그럼 이제 건물이 붕괴되면 다시 건물 짓고 해서 자본 축적이 되면서 이렇게 또 다른 균제 상태, 원래 균제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요. K1은 상태가 되면 1인당 자본이 증가하지. 증가한다는 게 뭐야? 여기 증가한다는 게. 이게 뭐야? 아, 이게 투자잖아, 투자. 자본재가 증가하는 게 바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답을 찾으면 1인당 투자량은 그래서 이전보다 커지게 된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뭐 1인당 소득은 뭐 잠깐 여기 뭐 이렇게 갖다 균제 상태로 가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냥 요거 뭐 밑에 해설 나와 있는 것처럼 떨어졌다가 다시 가는 그 내용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성장 모형에서 이렇게 내생적 성장 모형이 되게 좀 버겁습니다.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되니까 계산 문제 나온 거 패턴, 환급률,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 그리고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득,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높아졌을 때 1인당 자본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 기출 중심으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내생적 성장 모형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